안녕하세요. 대한노년치의학회 국제교류위원장 이진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삼킴과 관련된 해부 생리학입니다. 삼킴은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음식을 씹고 그리고 식도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 포함합니다. 음식물 섭취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눠본다면 오럴 스테이지, 구강기는 환자가 자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수평적인 이동을 말하고, 그다음에 파린지얼 스테이지, 인두기, 그리고 이소파지얼 스테이지, 식도기, 여기에서는 불수의적으로 그리고 반사적으로 일어나고요. 수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저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립실이 잘 되어야 되겠죠. 음식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입술 주위 근육 그리고 7번 뇌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다음에 음식을 입안에 위치시키는 데는 혀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혀 근육 그리고 혀에 분포하는 5번, 10번, 12번 뇌신경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고 또 삼킬 수 있는 상태인 식게로 만들기 위해서 치아, 저작근, 입 주위 근육들, 그리고 5번, 7번 뇌신경들이 일을 합니다. 식게를 목 쪽으로 밀어보내는, 그래서 삼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혀와 입술, 그리고 볼 근육들이 작용을 하고요. 이때 5번, 7번, 10번, 12번 뇌신경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볼이나 구강저에 남아있을 식게들을 다 모아서 뒤쪽으로 밀어내는데 구강 주위에 있는 모든 근육들과 7번 뇌신경이 함께 역할을 합니다. 구강기에서 파링스로 식게를 보내려면 라링스를 전방으로 당겨서 기도는 닫아주고 파링스는 열어주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 9번, 10번 뇌신경이 관여를 합니다. 동시에 음식물이 코 쪽으로 밀어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소프트 팔레트가 들려서 막게 됩니다. 이 팔레탈 리프트에는 5번, 10번 뇌신경이 관여합니다. 기도가 닫히려면 하이오이드가 먼저 전 상방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때 수프라하이오이드 근육과 구강저 근육, 혀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또 라링스는 전 상방으로 들려져서 올라가야 되고 에피글로티스는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기 쉽게 돼야 됩니다. 이때 9번, 10번 뇌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에피글로티스가 뒤로 넘어가는 닫히는 그런 움직임은 음식물의 이동을 감지해서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쉽게는 오럴 스테이지에서 파린지얼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필요한 근육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5번, 9번, 10번, 12번 뇌신경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파린지얼 월을 형성하고 있는 근육들이 연동 운동을 하면서 식게를 하방 식도 쪽으로 밀어내야 되죠. 이때 9번, 10번 뇌신경이 역할을 합니다. 공기는 나잘 캐비티, 네조파링스, 음식은 오럴 캐비티, 오로파링스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라링고파링스에서 교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교차를 할 때 사고가 나는 것, 즉 음식물이 식도로 가지 않고 기도로 가는 것을 아스피레이션이라고 하죠. 조영제가 들어간 음식을 삼키게 하고 비디오 플로스코피를 해서 보면 정상적인 스왈로잉, 음식이 식도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음식이 계속 식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스왈로잉의 경우에서는 이제 오연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파지아는 음식이 전방
기도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도로만 가지 않고 지금 기도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막 넘어갔습니다. 앞쪽으로. 삼킴의 스테이지에서 오랄 스테이지는 역시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식계를 형성하는 준비기, 그리고 식계를 목으로 밀어내는 프로펄시브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 준비기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건 혀인데요. 혀는 전체가 근육이고 또 특화된 상피로 덮여 있습니다. 혀 끝 전방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입안을 거의 채우고 있으며 혀 뿌리 쪽은 움직임이 적고 인두 쪽을 향하고 있죠. 여기에 인트린직 머슬이 있고 지니오글로서스, 지니오하이오이드, 마일로하이오이드 같은 익스트린직 머슬과 혀 아래 부분의 근육들이 관여를 합니다. 혀의 가운데 음식을 이렇게 모아서 또랑을 형성해서 모으는 데는 지니오글로서스와 스타일로글로서스가 역할을 하고, 그 모은 음식을 뒤로 보내는 데는 하이오글로서스와 인트리직 머슬들이 역할을 하죠. 또 벅시네이트 머슬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올비큐러스 오리스 머슬이 있고 벅시네이터 머슬이 있습니다. 여기 마세타를 제거를 해서 보게 되면 지금 마세타 머슬 있죠? 그러면 벅시네이터 머슬은 굉장히 넓고 얇은 머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 쪽으로 나간 음식을 치아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입술을 모아서 줄이기도 하고 또 풍선처럼 부풀리기도 하면서 음식의 위치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벅시네이터 머슬은 베스티뷴을 따라서 부착되어 있고요. 구치부에서는 특히 알베올라 프로세스와 굉장히 가까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베올라 프로세스의 소실은 이 머슬에 부착되는 부분이 무너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안쪽은 테리고이드 맨디블라 라페에 붙어 있고요. 이 머슬은 주행 방향이 마우스 코너에서 교차를 하면서 올비큐러스 오리스에 붙게 돼서 입술과 같이 연동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입술의 근육은 위로 당겨주는 근육, 아래로 당겨주는 근육들이 있어서 이 근육들이 입술을 벌리고 다무는 역할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벅시네이트 머슬에 구치부가 이렇게 소실이 되면 부착 부분이 기반에 소실이 오고요. 또 이 얇은 머슬들이 서포트할 치아가 없으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치아의 수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삼킴 과정에서 구강기는 삼킴 장애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가장 소홀히 다루기 쉬운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적절한 평가 방법과 도구가 사용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대한노년치의학회가 고령자 구강노쇠 선별 검사와 구강 기능 향상을 위한 진료 지침을 개발을 해서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오럴 스테이지에서 오럴 프로펄시브 스테이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계를 고랑을 형성해서 모으는데 스타일로글로서스, 지니오글로서스가 작용을 하고, 또 이것을 목 쪽으로 보내는데 근육이 있고, 다시 혀를 입천장을 막고 릴렉스 하는데 필요한 근육들이 있게 되죠. 먼저 이 맨디블에서 레이머스를 없애고 보면 구강조 전체가 혀 근육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혀 옆부분의 일부를 이렇게 뮤코사를 제거하고 혀를 보게 되면 익스트린직 머슬이 보이게 되는데 하이오글로서스, 또
전방에 지니어글로서스, 그리고 지금 들려져 있는 부분이 스타일로글로서스가 됩니다. 이게 세 개의 커다란 익스트린식 머슬이고요. 그리고 구강저로 연결되는 부분에 마일로하이드가 있습니다. 지니어글로서스는 지니얼 티보클에서 부착돼서 혀의 전방으로 가서 혀를 전방으로 당기거나 또 혀를 컴팩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하이오글로서스는 혀를 납작하게 펴거나 뒤로 또 아래로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노인에게 간단한 구강 운동, 입술 근육, 침샘 자극, 혀 운동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했을 때 구강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하는 논문이 있었는데, 하루에 2번씩 일주일간 구강 운동을 한 노인에서 즉각적인 구강 기능 향상이 관찰되었고요. 이러한 향상은 그 일주일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호글랜드 등은 노인에서 오랄 뉴로머스큘러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거는 립 범퍼 같은 이런 모습의 장치를 가지고 입술과 볼 근력 강화 운동을 5주간 시행하고 훈련 후 즉시, 그리고 6개월 후에 검사를 했더니 5주 훈련 후에 삼키는 횟수가 2배 증가했고요. 그 증가한 것이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오연의 횟수는 반으로 줄어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또 껌을 씹게 하는 운동이 2021년도에 발표됐는데요. 이 노인들에서 이런 껌 씹는 운동을 한 후에 저작 기능, 치매 분비, 삼킴 기능이 다 좋아졌고, 그 결과는 11주 후에도 계속 지속되었는데요. 껌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껌을 사용한 그룹은 11주가 지난 후에 더 삼킴의 향상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라빈 등은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를 이제 노인들에서 시행을 했는데, 8주간 이 엑서사이즈를 한 노인들에서 혀 볼륨이 증가한 것을 MRI 상에서 관찰했습니다. 혀를 움직이는데 대부분의 혀의 근육들, 인트린식, 익스트린식 근육들과 또 12번 내신경, 하이포글로스 너브가 관계를 하고 있죠. 이 MRI 사진에서 치아와 벅시네터 머슬을 제외하면 혀의 인트린식 그리고 엑스트린식 머슬이 구강을 다 채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치아가 상실되면 그만큼 공간이 비거나 아니면 버티컬 디멘션에 소실이 오겠죠. 그래서 치아가 모두 상실된 환자를 대상으로 2016년 일본에서는 덴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삼킴 운동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이제 파렌지얼 스테이지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파렌지얼 스테이지는 1초 만에 일어나는 아주 빠른 운동입니다. 지금 식계가 9개 쪽으로 해서 넘어갔는데 1초 만에 뚝딱 삼킴이 일어나 버리죠. 근데 이때 관건은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삼킴 과정의 파렌지얼 스테이지에서 덴초가 있고 없고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레스트 상태고 오른쪽이 삼킴의 상태인데, 이때 각각 맨디블, 하이오이드 본, 라링스, 포스테리어 파렌지얼 월, 그리고 포스테리어 텅의 위치를 관찰해서 그 궤적을 추적을 하는데, 바로 1초 만에 일어나는 파렌지얼 스테이지 때 어떻게 기도를 보호하는 구조물들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악의 움직임, 처음에 맨디블의 움직임에 비해서 하이오이드의 움직임은 좀 더 전방으로 크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라링스는 상방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틀니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해보니까 틀니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 더 많은 운동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틀니를 사용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확실하게 삼킴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치과적 수복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작과 삼킴에는 50여 개가 넘는 근육들이 또 5번, 7번, 9번, 10번, 12번 이런 내시경과 2개의 서비컬 너브가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해부학적인 구조물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입술, 혀, 턱, 연구개, 설골, 인두, 후두, 식도 이렇게 각각의 구조물로 볼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음식이 들어오는 거, 입술 닫는 거, 음식을 위치시키고 씹고 식계를 형성하고 식계를 뒤로 밀고 구개 인두를 닫고 또 인두를 거상하고 인두를 닫히고 후두에서 음식을 밀어내서 식도를 또 열어줘야 음식이 식도로 들어가겠죠. 이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조물이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근육과 근육 사이의 움직임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요. 한 뇌신경이 다른 뇌신경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이와 같이 입술의 경우에는 음식이 들어오고 입술을 닫고 음식을 위치시키고 씹고 식계를 형성하고 식계를 뒤로 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혀의 경우는 또 음식을 위치시키고 씹고 식계를 형성하고 뒤로 밀고 구개 인두를 닫고 인두를 거상하고 인두를 닫고 후두에서 밀어내리고 식도를 여는 과정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구조물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연관이 돼 있고 또 뇌신경의 작용도 다른 뇌신경의 작용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의 연관성들은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삼킴과 관련된 해부 생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